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원전 1600조 잭판 넘어설 수소 국산화 1위, 이 기업은 6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왔는데, 원전과 함께 이 전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수소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현 시점에서 이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부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를 모아서 리포트로 정리했고요. 그 리포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도 함께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죠. 바로 7월 달에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2파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이번에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이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7월 체코 30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은 내년에 최종 사업자 계획을 마치고 착공과 준공을 들어가서 각각 2009년부터 2036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는 현재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국가들이 원전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2035년도까지 원전만 800조, SMR이 640조, 원전 해체가 약 135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 시장이 약 1653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SMR 시장이 연평균 약 22% 정도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죠. 실제로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만 늘리는 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늘리고 있죠.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늘려서 당장 14년, 15년 뒤인 2038년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에서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확보를 지금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본에서 이러한 언급을 진행했고요.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등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서 2030년도까지 현재 약 3배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2037년도에서 2038년도 설계 수명이 30년으로 도래하는 노후석탄 발전소 12기를 양수, 수소 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어느 정도 틀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에너지 생산 자체를 무탄소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신규 원전 건설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즉 사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무탄소 전기를 전부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전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전 설비를 투자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건설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이번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9년 만에 다시 나오면서 2038년도까지 최대 3기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는 다가오는 2037년에서 2038년에는 약 4.4기가와트시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기가와트시에 대한 신규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APR 1400에 대한 원전은 한 기당 약 1.4기가와트시에 대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PR 1400에 대한 원전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은 최대 3기가 건설이 가능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AL암이나 아니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확보하면 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통상적으로 원전이 건설되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0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그 금리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2022년도부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고금리가 진행되면서 전부 다 취소가 됐죠. 그것처럼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 10년, 짧게 잡았을 때 10년일 텐데 그 10년간 에너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원전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태양광도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패널만 놓는다고 해도 에너지 확보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세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액 지원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해도 실질 에너지를 뽑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기준에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생 에너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진행하는 민간 기업들은 아리백에 대한 이행을 요구받은 기업 경험이 약 16.9%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텐데 즉 사실상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무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현재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전력 효율이 좋은 수소 연료 전지가 AI 데이터 센터의 비상 전원용으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상 전원용이지만 앞으로는 주 전력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효율성이 높은 SOFC 수소 연료 전지가 비상 전원용으로 채택되는 사례가 이미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 기업인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인텔에게 공급하는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요. 실제로 인텔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SOFC에 대한 수소 연료 전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블룸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구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5대 에너지 주식이다라고 선택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에너지 자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할 수 있는 SOFC가 현재 어디에 건축이 됐냐? 아일랜드에다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지역이 바로 아일랜드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연료 전지로만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아일랜드에다 구축합니다. 아일랜드가 왜 저렴해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비교적 시원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메타 소유 시설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아일랜드 전력 생산의 18%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있는데 AI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이 수치가 약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이 늘어나는 전력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OFC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좁은 부지에서도 고효율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이나 좁은 장소에서 작은 규모의 고효율 데이터 센터 건설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는 국가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현재 어떠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에너지원별 설비 용량 비중을 보면은 석유랑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43%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뒤로 석탄 17%, 풍력 12%, 태양광, 원자력이 10%, 8%로 뒤따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집중도를 올리면서 태양광에 대한 비중을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2050년도에는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37%까지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 비중은 30%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할 텐데 이 SOFC 같은 경우에는 수소부터 천연가스, 바이오가스와 같은 연료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극에다가 천연가스를 넣고 음극에다가 산소를 넣으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OFC 같은 경우에는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이 적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면서 어떤 게 생산돼요?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을 통해서 난방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가 원래 유럽이었죠. 특히 겨울철만 되면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했던 국가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 유럽 시장에 이번에 블룸 에너지가 진출을 했는데 이번에 블룸 에너지가 그 진출 전에도 현재 인텔과 실리콘밸리의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데이터 센터에 SOFC를 설치해서 활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블룸 에너지가 이미 지난해 독일에 에너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OFC를 수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술을 수주했냐? 전력 생산 과정에서 생긴 열을 온수 공급이나 난방 등에 활용하는 열 공급 솔루션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을 수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이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AI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력을 즉시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 SOFC에 대한 수혜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블룸 에너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블룸 에너지와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주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바로 SK 이터닉스입니다. 얘네가 뭐하는 회사냐? 신재생 에너지와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얘네가 블룸 에너지의 고효율 연료 전지를 국내에 공급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이 SOFC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을 텐데 그 대표적인 블룸 에너지의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각종 자료집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까지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용약관 동의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몇 가지 적으러 나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개인정보는 이름이 다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사용이 될 거고요. 비밀번호는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전화번호나 010땡땡땡, 주민번호, 생년월일 혹은 집주소와 같은 여러분들의 개인 민감 번호를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다양한 콘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콘텐츠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 클릭하시면은 방금까지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2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인 만큼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자,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 급등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매매 전략부터 투자에 대한 포인트, 종목까지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8시 30분 이전에 장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나는 어떠한 이슈를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 시장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따른 급등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급등주들이 왜 올라갔는지, 어떠한 관련주들이 올라갔는지를 모르면은 다음에 그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그 이슈를 또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은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당 급등주에 대한 재료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가 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